집도 잃어버리고 차도 잃어버린 하루입니다. 짐 챙기러 왔습니다. 마지막 날 차를 폐차했어요. 이미 일하는 마지막 날 폐차하면 차를 사고를 내면서 차 키도 잃어버려가지고요. 못 들어왔다가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가 정리하고 차 폐차하고 뭐 이러고 키 만들어갖고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이없이 끝났네요. 그 독립일기라고 생각했던 날들이 그냥 훅 끝났습니다. 차 사고가 나는 바람에. 그리고 다시 어이없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뭔가 처음 왔을 때는 낯섦이 느껴졌는데 익숙해졌고, 그러니까 헤어질 때도 뭔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일순간에 정리돼 버렸네요. 키를 잃어버려서. 그래서 별 감정이 없습니다. 여기를 정리하는 거는. 사실 오래 있지 않았고요. 잠만 자서요. 그래도 헤어진다는 건 늘 슬픈 일인데 이렇게 정리돼 버릴 줄 몰랐죠. 그럼 정리하고 가야죠. 다 뺐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원래 있던 거고, 본 거 없고, 비어있고, 옷장 비어있고, 세탁기 비어있고, 마스크는 내 거고,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 사기 애매해서 집에 가서 버리려고. 그리고 키는 여기 있고요. 불 꺼야지. 불 꺼. 예. 하... 23번째 날 아침입니다. 여전히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어제는 다른 회사 대표가 자기 책상에 엎드려져 있어가지고 자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상태로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이 돼서 뭔가 큰일이 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술 마셨다 그러더라고요. 점심 때 술을 마셨는데 못 일어난 거죠. 그리고 새벽 한 3시 반? 4시? 뭐 이때쯤 간 것 같아요. 제가 한 4시 넘어서 나왔거든요. 아이고, 뭐
계속 힘들었으니까 술 마셨다고 그렇게 됐겠죠. 중간에 전화가 와서 태워주려고 뭐 그랬었는데 못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는 방치됐습니다. 다 먹고 사는 게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어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마주치는 사람들의 눈가가 보였어요. 가까이서.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면 혹은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이 가까이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게 되게 뭔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 자식도 먹여 살리고 그러는 거겠지만 뭔가 처량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형태에 맞게 똑같은 형태로 툭툭 쌓여져 올라간 아파트형 공장, 말이 좋아서 산업지식센터지, 그리고 말이 좋아서 아파트형 공장이지, 그냥 뭣도 아닌 거잖아요. 아무 그러니까 생각을 덜하고 그냥 만들어낸 무채색의 건물에서 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갑자기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소중하다는 걸 잘 압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이 무시할 수 없다는 거. 근데 그냥 왠지 슬퍼 보이더라고요. 거기서 하여튼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주차 차단기에 남은 잔여인 수가 2로 줄었어요. 이제 정말로 끝나갑니다. 문제는 아직도 편집된 책을 보지 못했다는 거고요. 교정도 보지 못했다는 거죠. 더 해봐야죠. 그럼 오늘도 갔다 올게요. 23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이틀 더 남았는데 사실상 내일로 출근은 끝이에요. 내일은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요. 공모사업의 마감일이 이틀 뒤인데 인쇄를 당일날 한다고 해요. 그럼 뭐 인쇄하기 전까지 집에 못 가겠죠? 그 사업 보고서의 인쇄 전까지는. 그리고 이렇게 거의 한 달이 끝났습니다. 오늘 갑자기 씻으면서 아버지가 예전에 기분 좋게 술에 취해서 왔던 기억이 났어요. 그러면서 문을 열었는데 자기 승진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감정 표현이 풍부하신 분은 아닌데 그때는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한 달 일하니까 이 회사라는 게임에 몰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역시 돈 주는 사람이 무서운 그 느낌은 약간 짜증납니다. 왜 제가 뭐라고 하는데 내가 심장이 두근거려야 되는 거지?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편하게 살아고 그런 거겠죠. 그 생각도 났고 태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해도 뭔가 시켜도 뭐 저녁이면 잠도 깰게요. 뭐 이거라도 할래? 라고 말하는 거랑 야 이거 해랑은 다르죠. 그런 생각도 들었고 머리가 안 돕니다. 일단 자야겠어요. 또 몇 시간 몇 자고 집에 가겠네요. 집이 아니라 일하러. 일단
21번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좀 잤어요. 와, 한 5시간 잤어요. 아침을 또 2번째로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나왔어요. 지난번에 식빵 가지고 나왔잖아요. 저거 가든파이브에 있는 이마트에서 못 살 거 고민하고 서 있으니까 판촉하시는 분이 은근히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놔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거 집어왔습니다. 요즘은 이제 편집팀이 되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에는 5-6명 있었는데, 5명? 뭐 이 정도 있었는데, 이제 점점 사람을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그 편집팀에 일하는 방법이 약간, 그러니까 편집팀의 인적 구성 자체가 되게 묘하게 다가옵니다. 원래 컴퓨터로 뭐를 하는 걸 생각하면 젊은 애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의 60 먹으신 분도 보여요. 근데 이거를 생각해보면 90년대부터는 디지털로 출판을 했잖아요. 뭐 쿼기라는 프로그램을 썼죠, 처음에는. 그때 분들이 나이를 먹었으면 이제 뭐 20대에 그때 일을 배웠던 분들이 나이를 먹었으면 60대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생각하니까 이제 이 컴퓨터 출판도 나름 역사가 있는 일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들 일하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저희 어머니가 부업하는 것을 컴퓨터로 한다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단순 작업이거나 아니면 단순 작업은 아닐 수도 있죠. 뭐 편집을 하고 디자인을 넣는 건데 그 노가다성 측면이 있는 작업을 여러 명이서 한다는 점도 있고, 부업은 보통 집에 가서 하는데 그건 좀 다르네요. 그리고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일하는 거여서 그런 느낌이 더 나는 걸 수도 있어요. 막 서로 수다 떨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남자분이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확히 이 회사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장이라는 사람, 보통 디자인하는 일의 회사들은 실장이 사장이잖아요. 실장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막 영업 전화를 받고 이러시지는 않는 것 같아서 뭐 어떤 회사가 있고 그 아래에 있는 팀 같은데, 이분이 약간 왕언니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막 사람들이 손이 없으면 이제 일을 막 주죠. 막 표 같은 거 그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그리시는 분들도 일이 다 끝나면 손이 남았어요 이러죠. 손이 없는 게 아니야. 아까 손이 없다고 했잖아요. 실장이란 분이 손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손이 남은 사람한테 이제 일을 주고, 일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이렇게 손 들고 이야기하죠. 손이 없다고. 손이 남았다고. 없다고랑 남았다고가 자꾸 헷갈리네요. 그분들이 이렇게 가운데 앉아 있어요. 책상이 한쪽 면은 이 가운데를 보고 또 다른 쪽 면도 가운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집하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살짝.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편집팀은. 한글로 편집을 하는 건 약간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한글로 틀을 잡아놓고 안에 있는 도표 같은 거 일러스트로 그려요. 인디자인을 안 써서 놀랍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글로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예전에 사촌 형이 뭐 책 같은 거 한글로 만들 수 있어 그런 얘기 할 때 자가 출판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한글로 이런 걸 한다고 그래 생각했는데, 한글의 워드보다는 기능이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출판용 프로그램과 정말 MS 워드의 그런 단순한 글 쓰는 프로그램 중간쯤에 있는 프로그램이 한글인데, 한글로도 하는 거 보니까 또 놀랍네요. 편의 기능이 부족하죠, 출판하기에는. 그래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더라. 주차장 차단기에 집에 들어가는데 잔여일수가 5일이라고 나옵니다.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5일. 잔여일수 5일. 아침에 저녁에 퇴근할 때는 4일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게 끝나면 집에 가는 거죠. 오늘이 4일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4일 남은 겁니다.
되나, 이게 언제 끝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 반면 또 끝나는 날이 오죠. 모든 거는 다 끝난다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어떤 드라마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였어요. 모든 것은, 모든 사람은 모든 물건은, 모든 사람은 다 끝이 있다고. 이것도 끝나고 생각나는 날이 오겠죠. 근데 두 번 하고 싶진 않은 일입니다. 일 자체의 문제를 떠나서요, 역시 제가 왜 건축을 안 하게 되었는지를 상기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환경이 격합니다. 물론 안 그러신 분도 많은데 이번에 만났던 대표는 특히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더 생각나면 정리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새벽에는 글을 쓰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글 쓰시는 분들은 다음날 아침 다 찢어버리게 된다고. 물론 뭐 과제를 하거나 이러면 새벽에 해야 되지만 사람이 새벽이 되면 약간 감성적으로 변하죠. 오늘은 21번째 날이 끝났고요. 4시입니다. 처음부터 이 일은 맞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을 부른 사람들도 다 처음 해보는 사람들이었고요. 물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싶은 것도 있지만 오늘은 사장이 그렇게 하면 돈 못 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던가.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이 사장의 이미지는 그렇게 태도가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계약서도 없이 일을 시작해서부터 되게 불안했었고요. 처음 본 인상이 그냥 앉아있는데,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더니 통장이랑 등본 사본을 달라고 하면서 200만원 입금해 준 거였죠. 원래 총 500만원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이 사장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말투나 행동 이런 것들이 정말 좋지 않죠. 내가 왜 건축을 때려쳤는지 어제 일찍 들어가고, 일찍도 아니죠. 계속 저녁에 좋으니까 이제 직원들이 다 이젠 안 되겠다고 일찍 들어간다고 말하고, 일찍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그게 10시였어요. 그때는 10시에 끝나가지고 제가 잤는데, 아침에 7시 50분에 알람 맞춰놓고 잤는데 눈 뜨니까 9시가 넘었습니다. 목이 안 움직여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진작에 뭐가 됐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저는 현대랑은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런 사회의 규율과는. 막 늦게 일어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데, 안 해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임하는 것과 스스로 공부하는 것은 약간 다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스스로 공부를 잘해야지 약간 그렇게 스스로를 기획하는 능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기획? 아니면 관리? 혼자 그런 걸 할 줄 알아야지 큰 산출도 낼 수 있겠죠. 누군가 시키는 것만 하면, 아니면 어딘가에 매여 있는 일만 하면.
그것밖에 못 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 늘 갖고 싶었는데 수능을 공부할 때부터 잘 되지 않네요. 반면에 그런 게 되게 잘 되는 사람도 있죠. 그냥 여기까지 해야자면 여기까지 하고 그냥 그런 사람들 부럽습니다. 그 사무실에 앉아있는 여러 작은 회사들의 대표들도 어쩌보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물론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처럼 파밀리아는 그래서 스타일도 있겠지만 뭐 하여튼 어떤 사회 안에서의 인정받을 수 있는 산출을 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확률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두세 사람을 거느리고 돈을 받고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죠. 몇 번은 우연찮게 되겠지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보면 알겠죠. 이 회사가 나한테 돈 준 회사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농사 질 때는 그냥 일어나갖고 농사 짓고 뭐 이러면 모두가 그러면 네, 모르겠다. 아직 머리가 다 깨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나중에 보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가야겠네. 아침 못 먹고 나온 거 그래도 오늘이 처음입니다. 와, 19번째 날 아침입니다. 19번째 날 아침. 어제는 회사에서 아침 알람이 울렸어요. 일하면서. 아무튼 기침이 자꾸 나네요. 마른 기침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역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좋은 회사 다니라는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회사에 다니라는 이유가 뭔지. 일이 사업 보고서를 만드는 일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도 만드는지. 근데 이 과정이 정말 모방하는 방법의 결정판인 것 같아요. 그 생각은 자꾸 납니다. 막 어떤 문장이 있으면 동사만 간다던가 명사만 간다던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요약한다는 것을 배웠을 때는, 그러니까 나에게 뭔가를 요약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은 보통 요약을 할 때는 원래 자료를 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요약할 때는 그 책을 완전히 이해하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라는 말은 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요약을 하기 때문에 책이 없어도 대충 책이 그려집니다, 머릿속에. 여기서 하는 것은 그거와는 다른 방법이에요. 막히면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서 가지고 와가지고 명사를 바꿔보거나 동사를 바꿔보거나 아니면 도식 속에 있는 단어들을 바꿔보거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좀 입이 씁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를 오래 쓰니까 귀가 변형되는 것 같은 느낌이 나요. 그 생각이 났습니다. 예전에 6.25 때 인민군 종사자를 국군이 가려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하라에 상처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래요. 인민군복이 이 목하라가 뻣뻣하고 거칠어서 그 인민군복을 입었던 사람은 목에 이제 그 카라 상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 아주 오래된 뒤에 만약에 그 어떤 사람의 귀 연골이 누군가 혹은 어떤 생물체에게 발견돼서 시대를 파악할 때 귀에 마스크를 오래 쓴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으면 이
사람은 코로나 시대를 겪은 사람이구나라고 판단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날씨는 좋은데 어제는 배터리 충전할 생각도 안 들고, 요즘 자는 과정이 그냥 누우면 잡니다. 그거는 좋네요. 잡생각이 안 나고. 예전에는 참 잘 잤는데 요즘 참 못 잔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눈 감으면 눈을 뜰 수 있어요. 근데 몸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끝이니까 하는 거지 뭐 계속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다른 사람들은 늦어도 12시면 집에 가요. 12시 넘어가기 이상인 사람들 아무도 없어요. 일을 시작하고 6시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딱 한 번이네. 설 전날에 한 5시에 간 거 빼고는 다 9시를 넘겨서 간 것 같아요. 오늘도 5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10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 사각계 엑설을 발주한 곳에서 이제 사람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말했듯이. 그 사람들 눈치를 보는 거겠죠? 일단 그렇습니다. 가는 길이라도 바람이라면 또 쐬면서 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출퇴근하는 길이 어렸을 때 생활권이랑 약간 겹쳐서 그곳에 관통하진 않는데, 뭐 밀려서 돌아갈 때는 이제 옛날 학교 앞도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묘합니다. 이곳을 내가 차를 운전하고 왔다 갔다 할 줄은 그때는 몰랐죠. 이런 점에서는 또 어른이 된 것 같네요. 일단 가겠습니다. 18번째 날이에요. 18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1시간 늦게 가요. 계속 저녁까지, 새벽까지 있으니까 하루에 한 3-4시간 못 잔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이 사무실을 차려놓은, 그러니까 이 사무실에 대금을 결제할 회사에서 이사가 나와서 일하는 걸 지켜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정말로 감독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자기 일을 하면서 아랫사람 일을 관리한다거나 이러는데, 이 일은 정말 감독하는 일입니다. 시험 감독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줘야 될 회사에서 나온 사람의 하는 일을 보면 가끔 인쇄하러 복사기로 왔다 갔다 하고 저녁까지 있죠. 어제는 한 새벽 2시에 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에 이렇게 여러 사무실을 차려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거나 어떤 현상이나 공모를 진행하는 일에 많이 참여해보신 분들 말로는 여기 나오신 분이 가장 온화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 회사에. 그렇게 온화한 사람이 온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뭐 다른데 더 급한 공모가 있어서 거길로 많이 갔고 뭐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또 더 자세한 내용은 공모가 끝나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아니구나. 어차피 이거를 안 올릴 거니까. 뭐 다른 업체가 뭐 3군데인가 2군데가 있었나봐요. 이 공모를 참여하려는. 근데 가장 유력한 업체 둘이서 합쳐서 뭐 크게 다급하지 않나 봅니다. 일단 자신하는 상태인가봐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저는 600m 앞에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사업계획서가 정말 고민을 하고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이거 너무합니다. 물론 이거는 공모를 위한 거니까 대충 그림 그리고 많은 수준에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말의 무게를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만드는 방법이 여러 사업계획서를 모아서 일단 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장들을 모아서 묶은 다음에요. 그 내용을 바꿉니다. 내용을 바꿀 때도 새로운 내용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명사 정도만 갈아요. 명사, 형용사 정도만. 모르겠어요. 이래도 이렇게 책을 만들어야 되는 건지. 갑자기 글은 옛날에 만년필로 썼잖아요. 만년필 잉크를 이렇게 빨아들여서 쓰는데 자기 피를 빨아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라고 말했던 어떤 글 쓰는 사람의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 책 공개되지도 않는 책이에요. 또 따져보면. 근데 엄청난 공력을 한편으로는 엄청난 공력을 들입니다. 거의 10억이래요, 이 책 만드는데. 그걸 갖다 버리는 거죠, 공모 한번 하고. 이게 비용이 안 큰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 그냥 땅값이 싸거든요. 그 대신 병원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땅값이 싼 대신. 그 사업 부지에다가 병원을 만드는 조건으로 낮은 땅값으로 제공하는 건데, 그러면 아니 다 간단하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일을 복잡하게 진행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땅값을 제값 주고 팔고 남은 잉여금으로 병원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싫은가? SH는? 이런 구조가, 갑질하는 구조도 만들고 그런 열정페이를 만드는 거 아닐까요? 이거 뭐 큰 회사나 실패했을 때 돈 주고 그러지 많이, 아니 큰 회사든 작은 회사든 그냥 저같이 아무 생각 없이 알바로 온 애들은 뭐 하다가 막 일이 뭉개지고 돈 한 푼 못 받고 나가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떨어진 업체에 10억은 누가 챙겨가는데. 아니면 차라리 사업계획서를 공개하게 만들어서 자료를 축적하는 의미라도 있던지 해야 되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경쟁을 시키는 건 좋지만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끝나가네요. 팔이 아픕니다. 오늘 16번째 날이에요. 16번째 날 맞을 거예요. 지하철을 탔는데 엄청 낯설었습니다. 심지어 삼성페이에 있는 버스카드랑 신용카드랑 연결도 해제돼서 카드가 안 찍혔어요. 그리고 오늘 6시 반에 나왔는데 그때는 차가 없을 줄 알았는데 차가 엄청 많네요. 나 빼고 열심히 샀다는 생각이 무척이나 듭니다. 6시 반이나 8시나 비슷하네요. 차 밀리는 게. 좀 덜 밀리긴 했죠. 그리고 충정로역에 2호선과 5호선을 연결하는 그 홀이 되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곡선도 있고 경사도 있는 홀인데 어지러웠습니다. 완전 도시에서 멀어졌던 것 같아요. 정말 낯섭니다. 다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 밖으로 대피해야 할 때 14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드디어 우리 하던 일이 생겼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차 빼달라고. 그래서 오늘 10시까지 나오라고 해서 한 7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신변찾기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알람 듣고 다시 자버렸나봐요. 그래서 그 전화가 안 왔으면 못 일어날 뻔했죠. 역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갔다 와보려고 해요.
어제 그제는 크몽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을, 그러니까 프리랜서 분들을 조금 많이 썼는데, 이것도 상당히 재밌는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하면, 뭐, 건축업체를 쓰거나, 이런 것을 하면 어떻게 퀄리티를 판단할지 의심스럽잖아요. 여러 명한테 견적을 받아보고, 여러 명한테 샘플을 받아보고, 여러 명을 시켜보니까 누가 잘하는지, 어떤 가격인지, 그 적당한 가격이 파악이 됩니다. 일 인원으로 치면 한 12명? 이 정도를 썼거든요. 10명, 12명. 그 중에는 정말 대충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영혼을 갈아 넣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비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싸다고 나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힘듭니다. 일단 갔다 올게요. 아까 14번째 날이라고 했는데 15번째 날이네요. 열다섯 번째 날이 끝나고 와서 씻었습니다. 지금 5시 반이에요. 다시 잘 용기가 없습니다. 진짜 사나인지 가짜 사나인지 찍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일단 그렇다고요. 열세 번째 날 아침입니다. 아마 13번째 날이 맞을 거예요. 어제 엄청 늦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 또 나가고 있어요. 와, 이 동네에 햇빛을 지난번에 짐을 옮기고 나서 처음 봅니다. 하긴 근데 뭐 글을 써도 과제를 이렇긴 하죠. 급하면. 어제 딱 그 잘 곳에 들어왔는데 잘 곳이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사람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그래도 도요코인은 안에가 나름 깔끔했잖아요. 근데 도요코인에 있다가 딱 이렇게 약간 깔끔하지 못한 곳에 오니까 약간 우울했는데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아이고. 와, 뭐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없네.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정리가 잘 안 되네요. 하여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만약에 내가 이 회사의 정직원이었거나 이 회사의 대표면 약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쪽팔릴 것 같아요. 일단 그걸 이야기하고 나중에 좀 더 정리해보기로 하죠. 가면서 좀 정리해볼게요. 13번째 퇴근길인데 퇴근하면서 아침 알람이 울립니다. 그렇다고 기록해놓고 싶었습니다. 열두 번째 날이죠. 아침에 자꾸 한 7시 정도가 되면 불안합니다. 차를 이중주차를 해놓으니까 자꾸 뒷사람이 전화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나갈 때쯤 대져있는 차가 뭐가 있는지 찍어놓고 그랬었는데도 자꾸 샤워할 때도 그 환풍기의 진동소리가 핸드폰 진동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영 불안합니다. 주차는 정말 차가 호주머니에 들어가야지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막 아침에 사람이 급한데 또 짜증날 수도 있잖아요. 뒤에 있는 사람이. 본인도 앞에 될 수 있었을 텐데 뒤에
된 건데 이제 자꾸 그런 일이 생기면 점점 뒤에 들려는 사람이 없어지면서 빌라 앞 주차장이 무너지고 그 동네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겠죠. 무너진다기보다 화로 가득 차겠죠. 그래서 그런 게 싫어서 모르겠습니다. 뭐 어떻게 그냥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건지. 그렇다고 제가 엄청 뭐 예민하게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이 시골에 살니까 이런 주차가 낯설어서 그럽니다. 저 시골에서는 주차하기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집어 던져놓으면 됩니다, 차를. 그리고 아침에 알람을 못 듣고 일어났어요. 알람 끈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전화가 와서 일어났네요. 뭔가 수업을 하는데 뭐 전화 영어지만 수업을 하는데 준비를 못하고 그런 수업에 임한다는 게 참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한 5시에 일어나는 습관 들인다고 한참 그랬었는데 요즘 영 못하네요. 언제나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싶은데 정말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늘 하는 사람이고 싶은데 어떤 걸 마음 먹으면 어떤 상황에서든 이렇게 또 새로운 환경에 처하고 며칠이 지나니까 그냥 일상처럼 되는 것 같아요. 낯선 것들이 없어지고 제가 엄청 좋아하진 않았지만 철학가 선생님 중 한 명이 했던 말이 전 늘 기억에 남습니다. 불법적인 일이 아니면 늘 새로운 환경에 처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데 근래에 뭐 2, 3년 안에 그런 시도들이 되게 처참했어요. 되게 부끄러운 경험도 많았고 그래서 점점 안 하게 됐는데 이 기회를 그런 걸 바꿔보려는 마음으로 시작한 것도 있어요. 근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영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단 끝내보면 알겠죠. 그리고 끝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둘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쭉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 갈 때는 25분도 안 걸리는데 일하러 갈 때는 1시간이 걸리는 이런 환경은 정말 왜 이런 데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적응이 안 되네요, 아직도. 오늘도 별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서 또 기록해 볼게요. 12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지금 새벽 5시에요. 12번째 날이 끝난 게 아니라 13번째 날이 시작되는 거죠. 알긴 했지만 정말 도른자들입니다. 일을 왜 이딴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빌라 주차장은 이중 주차여서 또 전화를 못 받을까봐 앞에 뒤에 칸은 다 차고 앞에 칸에 주차가 한 칸 남았는데 그래서 그냥 좀 더 가서 골목에다 차를 댔어요. 그리고 자고 좀 이따 또 나가야 됩니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왜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일단 한 과정까지 해보는 건 또 의미 있는 일이겠죠. 언제 이런 일 해보겠습니까? 철학과 학생이. 일단 자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열한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지금 1시에요. 어제 집에 3시에 왔잖아요. 오후 3시 아니에요. 오전 3시에 왔는데 오늘 왔다. 오늘 나간 거죠. 4시간도 못 자고. 근데 오늘 12시에 넘어서 끝나는데 일찍 자고 푹 쉬자는 이야기를 해요.
아, 뭐, 이런 거 알았는데, 막상 좀 당황스럽네요. 80년대에 온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지금 일단 주제가 뭐냐면, 그 미래병원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해야 될 일이 있었어요. 정리를 해서. 근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죠. 건축하는 사람들이 뭔 놈의 병원을 알겠어요. 근데 이제 찾아보면 그 대표가 일하는 방식은 그냥 몇 가지 기사와 단어들 몇 개, 이미지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대충 파악을 하고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을 만큼 썰을 풀 정도를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방법이 되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결과를 산출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너무 진중한 고민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너무 날림으로 하는 걸 보니까 이것도 막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리고 정말 내가 철학과 학생이 맞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철학과 애들이 이렇게 막 진지하게 고민하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고민할 시간에 뭔가 하나를 더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런 꼴을 보니까 전상 철학과네요. 철학과의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냥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뭔가 꼬치꼬치 캐묻고 따지고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수준으로 부동산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게 약간 실망스럽긴 합니다. 물론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과 현실성은 이제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갖춰지겠지만, 병원 부지를 만드는 사업인데 정작 병원 부지의 우선 사업권자가 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건데 병원이 없어요. 되게 웃긴 일입니다, 이것도. 공공에 기여하려고 이제 어떤 신도시의 땅을 약간 싸게 푸는 건데 병원이 없어요. 부동산 업자만 있어. 부동산 업자는 그 병원 100%가 그러니까 100% 병원을 짓는 게 아니라 일부 땅에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거기다 건물 지어서 돈 벌 생각만 하겠죠? 이게 어떻게 잘 될 수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런 공모의 형태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신도시를 만드는 사람, 업체, 공기업에서 일을 진행하기 싫어서 그런가? 귀찮은 일을 털어버리는, 나라나 공기업이 해야 되는 일을 민간한테 넘겨버린다는 생각이 부쩍부쩍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 되면 그것도 저는 되게 웃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진지하게 참여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물론 기회가 주어지면. 그렇지만 시작이 좀 개운치 않은 시작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개발은 다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이런 4차 산업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현실이 바뀌긴 하니까요. 그거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스마트워치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헬스케어 얘기하면서 갑자기 제 손을 잡아요. 손목을.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에 별로 신경 안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그냥 피부는 단백질 덩어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그동안 민감한 사람들이랑 있긴 했나봐요. 시끄러웠어요. 그리고 또 시끄러운 게 있었죠. 이제 여럿이 모여있는 사무실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장 늦게 퇴근하니까 다른 자리가 비어있잖아요. 이렇게 그걸 뒤져요. 다른 사람 책상을 뒤져보고 뭐가 있으면 사진으로 찍고
이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잘 살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버닝의 유아인이 역분한 캐릭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그 유아인이 벤을 보면서 늘 의문에 차 있는 것 같은, 의문에 차잖아요. 저 사람은 놀고 먹는 것 같은데 뭐 하는 사람인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잖아요.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도 같은 의문에 빠져들죠. 벤은 뭘까? 그러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 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걸 치열하게 산다고, 열심히 산다고 포장해 준 때도 있었어요. 얼굴 가리지 않고. 저도 뭔가 원하면 울고불고 해야지 바뀐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밟히는 거겠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지. 일단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재미가 없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저는 원래 늘 이렇게 중간쯤 되면 그만하고 싶어집니다. 일단 그래도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가봐야죠. 내일은 또 뭔 일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물론 내일도 일찍 못 오겠죠. 세탁기도 못 돌리고 있어요. 저 지금 이 시간에 세탁기를 돌릴 순 없잖아. 일단 11번째 날은 끝. 시골에 살다가 잠깐 그래도 도심에 가까이 사니까 주차가 겁나 짜증납니다. 아침에 어떤 차들이 먼저 제가 나올 때 서 있는지 찍어놨어요. 그 차 앞에도 대려고. 이게 차를 이중 주차를 하니까 자꾸 빼줘야 된다는 강박감이 있습니다. 어제도 마스크로 전화번호를 가린 건 아닌가 하고 저녁에 씻고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분당 수서로, 성남대로, 경로로 안내합니다. 물론 도시의 문제는 아니죠. 아파트 살고 주차장 널널한 데 살면 좀 편하겠죠. 오랜만에 재밌는 경험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차가 조그만한 거라 다행인 것 같아요. 큰 차였으면 저는 주차 못했습니다. 그냥 어디 다시 갖다 놓고 왔을 것 같아요. 오늘은 10번째 날이에요. 근데 거의 다 끝나간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한 게 없어요. 아직도 부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회사 대표가 뭔가 일을 무리해서 잡았거나 아니면 실무자들이 지금 일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물론 일을 끝까지 가보면 알겠죠? 그냥 할 말이 많은데요. 조용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키는 거 하고 시키는 것도 잘 없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하다 보면 정리가 되겠죠. 3시 34분입니다. 이제 왔어요. 오늘은 회사 대표가 왔거든요. 여태까지 했던 게 뻘짓이었습니다. 뭐 한 것도 별로 없었지만요. 그래도 역시 사장이라 일한 자세가 다른지 뭔가 정리가 됐네요. 내일은 중간 보고 같은 걸 하는 날이라 오늘 좀 정리하다 왔어요. 그렇습니다. 뭐 첫날부터 같이 회사 대표가 있다고 이런 결과 이렇게 안 됐을 이런 법은 없죠. 그러니까 오늘 하라고 했던 것이 만약에 처음 이 사무실에 들어온 날 같은 걸 하라고 시키진 않았을 거예요. 또 그렇게 헤매는 과정이 있었겠죠.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적셔지듯이 뭐 이런 것 이렇게 이것저것 또 삽질도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너무 이 아저씨들은 늦게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이런 거 보기 싫어서 그건 좋아하는 것도 있는데요. 잘겠습니다. 아홉 번째 날입니다. 일곱 번째 날에 빨래를 빨아서 널었는데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입고 가러 오셨어요. 그래서 바닥에 말려놨어요. 여덟 번째 날입니다. 여덟 번째 날인데 어제 일부터 이야기하고 싶어요. 어제 11시 문자가 왔습니다. 출근하라고. 그 이유가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일에 되게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토요일에 왔는데 출근하지 않았다는 걸 보고 그 다른 업체에서 알려준 거죠. 이제 너희들이 출근 안 하는 걸 알았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일요일도 온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일요일날 출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었어요. 뭐 결론은 가진 않았는데 오늘은 지난주랑 비슷합니다. 해야 될 건 많은데 한 건 없어요. 나는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주어진 자료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하고 윤문만 하면 된다고 해서 했는데 또 보고서를 만들고 있어요. 뭐 컨셉 같은 걸 만들고. 근데 처음에 제가 이거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은 일을 일단 뭔가 만들어 놓고 시작한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그게 또 너무 심하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꾸 어떤 사례를 찾아서 거기서 수점만 바꿔갖고 땜빵을 하려고 하는데 컨셉이라는 게 어떤 주제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례를 찾았으면 그 사례가 어떤 생각으로 만들어졌는지를 파악을 해야지 우리 사례에 그 그림, 도표, 뭐 구조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건 고민 안 하고 그냥 숫자만 바꾸고 안에 있는 문구만 바꿔갖고 어떻게 땜빵을 하려고 하니까 만들어지는 게 하나도 없죠.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죠. 설계사무소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결혼을 하려고 이직을 한다고 해요. 이 설계사무소는 야근도 많이 하고 그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부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 라고 하니까 다른 예비 부인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다른 남자분이 이제 자기는 그걸 이해받는데 10년이 걸렸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어딜 가나 다 힘들게 사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끝나네요. 지금 11시입니다. 오자마자 찍은 건데 이 컨디션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한참 졸렸습니다. 일하면서. 일단 머리가 안 도네요. 생각나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어제가 5번째 날이었죠. 어제 저녁에는 일찍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갔습니다. 6시에 끝나고 곱창 먹으러 갔죠. 정말 오랜만에 북적이는 동네 가서 밥을 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을 여기로 옮겼습니다. 여기가 훨씬 싸요. 도역구민보다. 나머지 기간은 여기서 보낼 겁니다.
어제 들어왔는데 가스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실 안에 있는 메인 밸브가 잠겨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밸브는 열려 있어요. 그래서 밖에 계량기 있는데 가보니까 밸브가 잠겨져 있고 이제 봉인 같은 게 돼 있어서 함부로 건들지 말라고 이런 게 써 있었는데 예전 같았으면 건들지 않았을 텐데 추운데 어떡합니까? 라는 생각도 있고 그냥 뭐 어떻게 되겠어 라고 생각하고 외고 썼어요. 그 가스 안전 때문에 그랬으면 다른 방법으로 봉인을 해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하지 말라는 짓은 하면 안 되는데 약간 그것 때문에 생각이 많습니다. 아침에 물어보니까 이제 가스요금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랬는데 어제 정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써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규율을 무시할 때마다 물론 저는 모든 규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규칙을 지키면 민주주의가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왕정시대의 규칙을 지켰으면 왕정이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것들 정말 뭔가 가스 안전 때문에 잠깐 왔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 점점 살아오는 연수가 늘어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알기 때문에 아는 게 아니죠.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방에 가는 거죠. 그렇게 소위 말하는 개저씨가 되는 거겠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제 하룻밤을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서 또 내 안에 있던 저항선 하나를 무너뜨린 거죠. 이미 무너져 있던 걸 확인한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그 외국인에 있을 때보다 공간이 넓어져서 약간 어색했습니다. 공간을 점령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쉽지 않았어요. 약간 다 내 손아귀에 이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호스텔에 가서 침대 하나만 받는 상황이면 그럴 때는 마음이 편해요. 그것만 내 공간이니까. 뭐 위에다가 침낭을 깐다거나 가방을 얹으면 이제 그 공간의 점령이 끝난 거죠. 적어도 그 시간 동안 그 공간은 내 거라는 확신이 쓰게 되는데 갑자기 공간이 크니까 어색하네요. 뭐 하룻밤 자니까 또 괜찮습니다. 하기에는 반지하인데요. 대학교 처음 갔을 때 반지하 살았던 기억이 나네요. 별로 사람한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은 해를 보고 살아야 돼요. 지금 아침인데도 회 안 들어오거든요. 오늘은 6번째 날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오랜만에 가스 중간 밸브도 열어봤어요. 집은 전기로 된 걸 써서 낯설었습니다. 어느 쪽이 열려있는, 어떤 쪽으로 돌려야 밸브가 열리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열린 건지 이렇게 해서 열린 건지 헷갈렸어요. 그리고 더 나은 생각은 없네요. 도요코인에서 마지막 날입니다. 네 번째 날이죠. 오늘도 프링글스 사왔어요. 플러스 원 하길래 3개 사다 쟁였습니다. 오늘 늦게 왔네요. 벌써 12시입니다. 오늘 저녁 부대찌개 먹었는데 부대찌개 먹은 거 안 찍었네요. 존슨빌 부대찌개였습니다. 가든파이브 지하에 있는,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에 있는.
아, 까먹었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표가 술을 마시고 왔죠. 그 부동산 투자 회사와 회사 사람과. 그래서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나중에 갈 때 5만원 주고 갔어요. 말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2시간 했나? 중간에 다른 직원분은 약간 욱해서 가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사업계획서의 첫 페이지를 썼습니다. 물론 이게 약간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큰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이게 이제 다들 뭐 설계하시는 분들은 설계하고 뭐 다들 각자 일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주제가 없어요. 이 프로젝트를 한마디로 요약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없이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 없이 목차를 정해놓고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주제가 없는데 목차를 구성하는 게 가능한가요? 저는 주제에 따라서 목차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참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목차를 다 짜는 상태에서 이제 그걸 채워넣는 거거든요. 뭐 개발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채워넣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목차를 제가 뜯어 고쳤어요. 도저히 안 돼. 근데 뭐 이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뭔가 해내는 거, 선 하나라도 그려보는 거, 한 글자라도 치는 의미 있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배울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뭔가 만들어주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이게 채택이 돼서 이제 사업권자로 선정이 돼서 만들어주면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도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계획 안에서 분양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분양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 계획서에 있는 어떤 문구들을 따서 쓸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만든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되게 웃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도요코인에서 마지막 날이에요. 원래 토요일 날 옮기기로 했는데 내일 방에 들어오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냥 내일 가려고요. 혹시 몰라서 그냥 내일까지만 방 예약해놨거든요. 도요코인은 주말 요금이 똑같아가지고 그냥 연장하려고 내일 가면 될 것 같아요. 짐 챙겨가지고. 늦었는데 그리고 처음에 집 나올 때 꼭 5시 일어나가지고 그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려고 했는데 계속 늦네요. 오늘은 일어날 수 있었는데 이거 시계에 알람을 맞춰놨는데요. 갤럭시 워치가 암호가 안 풀리면 알람이 안 울리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변명해보자면 알람 안 듣고 일어났어요. 한 5시 40분인가 50분에 일어났어요. 개인적으로 아까 일 이야기에 더 하면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경험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 두들기 맞아가면서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압박받아가면서 하면 성장할 것 같습니다. 거기 앉아있으면 재밌어요. 여러 사람들 보고 일하는 거 구경하고 그리고 여러 사무실을 모아놓는 게 분명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뭐 이제 다른 사무실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델을 들고 와서 본다거나 뭐 이런 게 되네요. 물론 대표니까 가능한 일이겠죠. 모델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있는 대표들이 자기 직원을 어떻게 부리는 것도 보이잖아요. 그것도 비교되고 이제 직원들끼리도 자기 대표를 비교하겠죠. 되게 괜찮다고 지금 평가되고 있는 대표도 하나 있어요. 그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차분하고 내가 일하는 회사의 직원이 딱 받으면 커버도 줘줍니다. 하긴 이런 걸 괜찮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죠.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일단 열심히 해야 되는 슬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탄산수 샀어요. 탄산수인 줄 알았는데 탄산수가 아니었어. 나 0칼로리인 줄 알고 샀는데 이게 탄산수여도 향이 들어가면 탄산수라고 안 써있고 탄산음료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0칼로리를 보고 샀는데 110칼로리네. 110킬로칼로리네. 뭐에 hul렸는지. 그럼 오늘은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뭔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오늘은 3일차죠. 아침에 일기예보를 잘못 보고 옷을 되게 가볍게 입고 나갔는데 그 회사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영하 10도라고 그러더라고요. 영하 10도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차 타워에서 그 차 빼기를 기다리면서도 추운 줄 몰랐어요. 역시 도시는 따뜻합니다. 이게 하나 기억나고 또 제가 일하고 있는 데는 합동사무소라고 해서 여러 군데 회사들이 함께 모여서 일하거든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위해서. 뭐 건축 쪽인데, 뭐 설계사무소도 있고, 뭐 회계사무소도 나와 있고, 컨설팅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렇게 모여있는 거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의 소문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건너 들어오는 소리로. 아무리 조용히 얘기를 해도 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어야지 서로 소통이 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떨어져 있거나 몇번의 회의를 하면서 만나면 상대를 파악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의식적으로 보이는 것들도 있고 해서 나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가까워야지, 그리고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야지 공유되는 것도 많아지고 좀 더 뭐 나쁜 쪽으로든 좋은 쪽으로든 어떤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또 뭐가 있었을까? 이제 같이 일을 요청하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압박이 있어요. 못한 것에 대해서 누구도 질책하지 않는데 약간의 부끄러움이 있는 거죠. 대충 유연하게 모른다고 직접 말하진 않지만 두루뭉실하게 말하면 상대가 이제 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럼 무척이나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과자를 그냥 사왔습니다. 프링글스 그냥 사왔어요. 프링글스 보니까 그 회사 지하에 있는 편의점에서 보고 샀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이제 아침 먹고 한 7시 뭐 이때쯤 아침 먹고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앉으면 집에 가야 될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잘 가가지고 밥 먹을 돈도 약간 애매하고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갈 때 터미널에서 프링글스 하나 먹고 갔던 생각이 나가지고요. 한 5시? 뭐 이때쯤에 아버지 퇴근 시간이랑 맞춰서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 생각이 나서 샀습니다. 그때 그 프링글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밥 안 먹고 건강을 해친 것 같아요. 몸이 달라진 게 느껴졌죠. 학교 졸업하고는. 그때는 왜 그 밥 몇천 원이 가까운지 모르겠어요.
크게 보면 작은 돈인데 그리고 다들 열심히 살았구나, 열심히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일하는 거 보면서. 학교 졸업하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 졸업하고 7, 8년 있으면 이제 건축회사에서 뭐 실장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보면 이제 그런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나보다 어떤 것에 대해서 시간을 더 많이 쓴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나보다 더 짧게 살았지만. 그리고 그들이 뭔가 말하는 걸 보면 뭐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말해서 나오는 그런 자신감들이 부럽습니다. 내가 마치 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것 마냥 공부하는 것에 안 좋은 점 그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자신감이 떨어져.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떤 땅을 사서 건물을 정말로 만들어야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기획의 방법 같은 게 철학과랑은 정말 확연히 다릅니다. 얘들은 그냥 말이 안 맞아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계획서도 만드는 과정을 되게 실천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계획서들을 참조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본다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숫자가 안 맞아도 일단 채워놓고 보고 이런 거 배울 점인 것 같아요. 일단 만들어 놔야지 깨닫는 것도 있잖아요.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뭐 하루하루 일정 관리를 하고 뭐 했는지를 적어내고 이런 것들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소중한 시간인데 낭비했다는 생각이 진짜 무럭무럭 듭니다. 뭔 생각을 했었을까? 오다가 대치역? 도곡? 뭐 하여튼 강남 어딘가를 지나가는데 그 시골에 가면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 시외버스가 터미널 전에 이제 정류소라고 해서 내리는데 근처에 가면 주변 마을, 뭐 주변 집에서 이제 애들이나 뭐 어른이 됐다 차가 없으면 못 들어가니까 누군가 집에서 차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차를 끌고. 그 지하철 앞인데 버스 전용 차선까지 그려져 있는데 거기 차가 막 끝차선만 찾아온 것도 아니라 끝차선을 한 차선 더 먹어가지고 막 가는 차들이 못 가고 정지돼 있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못 날린가 했는데 학원가 앞이더라고요. 역시 또 보면서 치열하게 사는구나. 나는 정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 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시골 살면 사람이 되게 느슨해집니다. 매일매일 같고 별일도 없고, 물론 시골에서도 이벤트가 생기긴 하죠. 쌀벌한 이벤트가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이벤트를 겪어도 도시에서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도시에는 적어도 그런 일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해봐야 층간소음이잖아요. 근데 시골에서는 층간소음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죠. 아예 상식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적어도 뭐 슬라브를 때려 부시진 않잖아요. 뭐 문을 두들겨 막는다거나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근데 또 시골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길을 두들겨 부셔버린다던가 가는 길을 막아놓는다던가 뭐 그런 거 서보타주를 한다던가 하여튼 도시에 살다 시골 와서 재밌습니다. 시골 살다가 도시 와서 재밌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사무실이나 이런 데 층고가 높아가지고 답답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 건물 자체도 크고 로비도 높고 중간에 그 보이드도 있어서, 그러니까 뚫린 공간이 있어가지고
사무실 안에 뚫린 공간이 있는 건 아니고 로비가 뚫린 공간이 있어서 넓어 보이고요. 또 특히 그 가드5 뒤에는 성남공항이 있어서 가끔 비행기가 보여서 더 마음이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톨코인도 작지만 저는 뭐 이런 공간이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아파트 들어가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여기도 근데 층고가 높나? 여기가 일반 집보다 층고는 약간 높은 것 같아요. 그냥 옛날에 막 200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보다는. 층고가 중요하죠. 이게 층고가 스웩입니다. 층고 10cm 올리는 것도 돈이 엄청 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기준이 되는 층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재들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근데 이제 그것보다 높이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짜투리가 남으니까. 그렇고, 이제 오늘은 정리하고 자야죠. 책 좀 보다가. 둘째 날이 끝났습니다. 오늘은 뭘 했나. 이게 일이 원래는 뭔가를 만들 때 만드는 거에 대한 개념을, 어떤 주제를 그러니까 한 문장으로 요약될 정도의 밀도 높은 주제는 아니라도 대강의 생각이라도 이 만드는 걸 시키는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뭔가를 하는데 주제가 없이 그냥 각자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상황인 거죠.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른 채 뭔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글을 쓰는데 주제가 없이 글을 쓰는 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막 글을 써요. 일단 되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도 아니죠. 이 경우에 생각나는 대로 써도 어떤 주제가 있잖아요. 이거는 여러 사람이 아무 말이나 일단 A4용지에 적어 놓고요. 그거를 조립하는 과정 같습니다. 조립할 땐 또 말이 되게 조립을 해야죠. 그래서 약간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라도 산출이 나는 걸 보면 재밌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이게 정말로 실현이 된다면 정말 앞으로 뭔가 일을 할 때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런 식으로 해도 이렇게 큰 건물이 지어지는데 뭐 다른 건 덜 해도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뭐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큰지 작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철학과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되게 큰 프로젝트입니다. 다 대부분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구경한다? 이런 느낌으로 있어야지. 아니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래 못 있을 것 같아요. 기억나는 거 하나가, 오늘은 명함을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나온 사람들과 명함을 바꿨어요. 처음 해본 일입니다. 맨 처음에 이 사무실에 왔을 때 명함 파줬었는데, 그때 자기한테 대표가 명함을 한번 줘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장난스럽게 명함을 받았으니까 명함 하나 줘야지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학습이 되는 거겠죠. 사회화 돼가는 거겠죠. 그냥 낯간지러운 일입니다, 저한테는. 전 이런 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세배도 잘 세배를 안 했지. 세배가 부끄러워서 세배를 안 했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놈이에요. 뭔가 형식을 갖춰서 하는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형식? 어떤 뭐 예식 같은 거 낯간지러워 하는 것 같아요. 그랬어. 근데 이게 나이 먹고도 안 되네요.
어른이 되면 될라나? 그 명함 이야기가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밥 먹었던 것도 아직 기억이 나요. 그 현대 시티 아울렛 지하에서 밥 먹고 또 6층인가 5층이 그렇게 백화점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서 낙곱새를 먹었죠.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 용호낙지라는 가게는 가봤었는데 낙곱새를 먹은 건 처음이에요. 오랜만에 사람들이랑 모여서 밥 먹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좋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텅텅 빈 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파리바게뜨를 봤는데 지금 빵을 사 먹으러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 배가 고프진 않은데 그냥 도시에 왔으니까 뭔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도요코인 주차장에 도달했는데 앞에서 어떤 분이 차를 안 넣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래서 직원을 기다리는 줄 알고 같이 못 데려갔는데 거기 그분이 차에서 내려서 저한테 왔다가 갔어요. 그리고 다시 좀 있다가 왔는데 자기 차 어떻게 했는지 모른다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기계식 주차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프론트로 가보라고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리고 금방 늦죠. 괜히 뒤에서 기다렸어요. 물어볼 거야. 또 물어보면 또 무슨 일을 당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세상이 무서워서. 그렇고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오면서 그 구룡 마을이라는 이정표가 지나는 길을 지났는데 되게 낯설더라고요. 새로 생긴 아파트들이며 뭐 버스 정류점 이런 게 보이는데 도로공사하는 길이랑 되게 낯설었습니다. 강남 같은 느낌이 아니었어요. 뭐 찾아보면 왜 그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게 나오겠죠. 구룡마을 옛날에 들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달동네였는데 이제 재개발된다고 해서 그리고 홀리데이인가? 최민수랑 누구 나오는 영화의 배경이었죠? 일단 기억나는 건 답니다. 그리고 빵 사 먹을 거예요.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왔어요. 딸기입니다. 가면서 옆에 큰 건물에 대처의 말이 써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 대처를 높게 생각하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렇고 파리바게뜨 문이 이제 나무 느낌이 내는데 자동문인데 원형으로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안 되네. 이런 식의 자동문 있잖아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이 중간에 전실이 있고 다시 이쪽에도 이렇게 문이 있어요. 들어갈 땐 자동문이니까 그냥 열려요. 나갈 땐 버튼 눌러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버튼이 누르는 버튼이 아니었어요. 왜 지문인식 하는 식으로 액정에 지문인식 할 때는 누르면 이제 진동 꺼놓으면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동이 없으면 아무 느낌도 없잖아요. 그런 방식이었어요. 적외선으로 감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을 못 열어갖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이 손을 대시면 열리라고 해서 손가락 때문에 열린다고 해서 대봤는데 안 열리더라고요. 너무 작은 면적이었나봐요. 인식할 때까지. 인식하기에는 너무 작은 부분만 만졌나봐요. 시골 사람이 서울 오니까 문도 못 열고 그런 거죠. 이런 느낌이었겠죠. 예전에 할머니가 서울에 오면 그때 기억나는 게 큰삼촌이 이제 할머니랑 할머니 친구들을 트럭? 4인승 트럭에 몇 명 타고 이제 63빌딩 가는데 할머니 친구분들이 63빌딩 못 올라간다고 저 높은 데를 어떻게 올라가냐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났습니다. 문을 못 열다니. 근데 문이 너무 불친절했어요. 표지도 없고 너무했어. 오늘은 먹고 잘 겁니다. 양이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크림도 슈크림이래요. 생크림도 아니고. 딸기도 모르겠어. 딸기는 지금보다 약간 이른 시기에 먹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 두엉을 새로 만들었을 때 나온 딸기가 맛있더라고요. 오늘은 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날이네요.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이 춥지가 않아서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시골에 살면 따뜻한 화장실을 만나기가 되게 어렵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건물 안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밖으로 창이 없이. 근데 시골 집은 보통 화장실 안에 창문이 있죠. 그리고 애초에 아파트처럼 따뜻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따뜻하게 살려면 돈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여기는 화장실이 따뜻하네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는데 그 겨울에는 정말 짜증나거든요. 화장실이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추워서.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분입니다. 뭐 장점도 있죠. 시골 화장실의 장점은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불을 안 켜도 환하거든요. 저희 집 화장실 같은 경우는. 근데 그 햇빛 아래서 씻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에 살면 잘 못 느껴볼 것 같아요. 이 경험을 집에서 말고는 안 해본 것 같아요. 햇빛 아래서 씻는 거. 노상에서 씻을 수는 없잖아요.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전 따뜻한 화장실을 택하려합니다. 사실상 출근 첫날이에요. 짐을 다 싸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상 첫 출근을 하고 왔어요. 지난주에도 가긴 했는데요. 집을 나와서 간 건 오늘이 처음이죠. 주변에 에어비앤비도 있고 뭐 그랬는데 비싸서요. 그냥 약간 차를 더 끌고 도요코인으로 왔습니다. 이 시국에 도요코인 온 게 약간 마음에 거슬리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도요코인은 이름 들을 때마다 이상한 것 같아요. 도요랑 코인이랑 떨어져서 들려요. 토요코인이잖아요. 그런데 도요랑 코인 싼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코인 가격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오랜만에 도시에 저녁에 있으니까 기분이 묘합니다. 좀 이따 편의점이라도 가서 과자라도 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저녁에 도시 한복판을 걷는 건 저에게는 되게 독특한 경험입니다. 시골에 살다가. 그리고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맨날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도시에 오니까 기분이 묘하네요. 이렇게 한 달을 밖에서 지낼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주는 여기서 지내고요. 다음 주부터는 방을 구해서 거기서 다니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일찍 이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집에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내가 그러고 싶었던 아니던 지와 상관없이 다 사람이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놓친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어렸을 때? 뭐 어렸을 때도 아니죠. 20살 중반 때 일기만 봐도 제가 이 나이 먹고 집에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한 대로 되나요? 그리고 늘 뭐 생각도 바뀌기도 하고 상황도 바뀌죠. 점점 그래 이런 생각도 못한 일을 경험하고 생각도 못한 일에 처하니까 점점 더 성격은 너그러워지는 것 같아요. 옛날 같았으면 용납할 수 없던 일도 용납이 되고 다 그 날카로움이 없어진다는 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내 지금을 변화시킬 동력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죠. 그냥 다 덤덤히 받아들이면 바꿔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쉽기도 합니다.
예전같이 예민했던 때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뭐가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더 살아보면 또 이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좀 더 그때 그 낫다고 생각한 시기보다 더 살다 보면 또 후회할 수도 있죠. 늘 바뀌죠. 죽기 전까지 계속 바뀝니다. 그래도 오는 길은 재밌었어요. 오랜만에 도시 구경을 해서. 그리고 저는 서울이 아직도 낯선 동네거든요. 학교 근처나 익숙하지 뭐. 그래서 3호선 라인을 타고 따라오는데 재밌었습니다. 처음 보는 풍경이었고요. 중간에 봤던 소나타2가 기억이 나네요. 그 외에도 지하철역과 멀어져 있는 동네를 그러니까 지하철 보통은 저 같은 시골 사람들은 지하철역 근처나 가잖아요, 서울 오면. 지하철역에서 충분히 떨어진 동네 거리 이런 것들을 봐서 재밌었습니다. 와서 과자를 사러 갈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과자가 먹고 싶은 건 아니고 그냥 저녁에 이 큰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매캐한 매연 냄새 같은 것도 맞고요. 갔다 와봐야죠. 사실 아까 점심이랑 저녁도 그 지하에 있는 몰에서 먹어서 재밌었어요. 올해 정말 저는 1년 만입니다. 그렇게 좁은 데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좁고 창문도 없는 공간에서 밥을 먹는데, 그리고 그 아기자기한 1인용 인덕션인지 쿡탑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플레이트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가열 기구에 칼국수를 끓여 먹는데 정말 오랜만에 한 경험이네요. 일단 과자 사 먹고 오늘은 그만하겠습니다. 한초 사왔습니다. 저녁에 걸어가지고 과자를 사러 갈 때 말이 안 나오네요. 흥분해가지고. 저녁에 걸어서 과자를 사러 갈 수 있다니 정말 서울은 좋은 동네입니다. 저희 동네는 콜라 사 먹으러 가려고 해도 차 타고 가야 되거든요. 제가 원래 살던 데는. 그것도 나아진 거죠. 그전에는 길이 포장되고 이러기 전에는 엄청 오래 걸렸어요. 근데 요즘은 그나마 길이 좀 나아져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동네 편의점도 생기고요. 서울 사람들한테는 동네라고 하면 동네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가 멈춥니다. 한 1, 2km? 근데 차 타고 가니까 금방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슈퍼와 편의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동네라고 하죠. 그리고 길거리에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눈이 재밌네요. 이게 방을 제일 끝에 방으로 줘서 그냥 저기 대로가 보이는 대로 바꿔달라고 할까 했는데 나름 생각하고 준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나름 생각하고 도로 시끄러우니까 이쪽 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호의를 복잡한 일로 만들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기대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기대하는 것이 없기에 왔기 때문에 괜찮아요. 뒤로는 창문을 열면 다른 오피스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왜 에어비앤비도 있고 그런데 도요코인으로 왔냐면 에어비앤비가 그 리스크에 대한 가격이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거기 가든파이프 앞에 에어비앤비가 7만원 이러거든요. 그 돈을 어떻게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가구랑 이런 게 놓여 있다고 해도 그게 막 엄청 좋은 가구도 아니잖아요. 근데 7만원? 약간 애매한 것 같아요.
그냥 사고가 나도 에어비앤비에서 죽는 것보다 숙박시설에서 죽는 게 낫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여기는 49,000 얼마예요. 도요코에는 49,000 얼마예요. 뭐 크게 생각하면 크고 또 작게 생각하면 작은 돈이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서 왔습니다. 그래갖고 꺼려지더라고요. 에어비앤비는 개인이 하는 데는 약간 잘 해놔도 무섭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싸지만 그래도 약간 규모가 있는 숙박시설이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뭐 어딜 가나 비슷한 환경이고요. 도요코에는 앞서 말했지만 이 시국에 도요코에는 온 게 약간 가슴에 꺼려지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뭐 어디 롯데호텔도 못 가고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신라호텔도 못 가죠? 갈 수 있는 데가 없네. 호텔업은 근현대사에서 보면 약간 종경유착의 상징 같은 곳이기도 하죠. 워크힐 호텔도 그렇고 하얏트 호텔도 그렇고요. 그 이태원에 있는 하얏트 호텔 그 박정희 정권 때 정권이 주도해서 만들어진 호텔이잖아요. 그리고 뭐 호텔은 아니지만 뭐 파라다이스 그 카지노 이런 것도 관광업이라고 공공하게 말하면 되겠네요. 뭐 이 이야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오늘은 정말 그냥 자고 정리하고 자고 또 내일 뭔가 생각해봐야겠네요. 오늘 일하면서 있었던 일도 하나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난주에도 나왔고 지난주 3일 나왔고 오늘 하루 나왔는데 산출이 없으니까 좀 짜증납니다. 원래 처음에는 뭔가 다 자료가 있고 이제 그걸 정리한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만들면 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까 정리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뭔가 주인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막 일은 되는데 컨셉이 없어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에요. 그래서 재미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런 결과물들이 나오는지 이번 기회에 알게 될 것 같아요. 그냥 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녔으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일이죠. 거리에 있는 그런 큰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누구가 무슨 말을 한 것이 그렇게 반영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일이 잘 돼서 정말로 구현된다면 그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공사장 잡부로 뭐 큰 건물에 큰 건물 공사에 공사장 잡부로 있는 거랑은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네요. 그냥 일단 오늘은 쉬겠습니다.